뒤늦게 아버지의 세월을 들여다본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지나친 아버지의 시간들. 나라를 빼앗기고 독재자에 맞서 싸우며 변화하는 시대의 풍파를 견뎌온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 특히 아버지에겐 더 길고 참혹했던 전쟁. 아버진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전장에서 써내려간 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한다. 스무 살의 청년 박순홍을 만나 생전에 들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찾아오는 역사박물관. 저희 뵌 게 벌써 2022년 7월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흘렀네요. 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선생님 저기 아버님 일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동스럽죠. 더 생생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아버님 일기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남긴 개인 기록물들이 좀 있어요, 박물관에.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병사가 직접 그 진중에서 네. 이렇게 전쟁하는 와중에 일기를 쓰신 그런 기록물은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신기했어요. 네. 2년 전 박물관에 개증한 후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일기장. 생전에 한 번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일기장 속 아버지의 시간은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그때 어머니가 90생신이었었거든요. 90세 생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야, 이제 나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뭐 과거에 있던 앨범도 다 정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너네 아버지 일기장이 나왔다 하면서 그냥 너 볼래 보던가 툭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직장인에서 시인으로 내 길을 따라 살아가던 어느 날 뒤늦게 만난 아버지의 일기는 많은 궁금증을 남겼다. 평생 과묵하고 엄격한 경찰이자 가장이었던 아버지. 젊은 날 전장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마음을 알고 싶어 일기를 정리해 책으로 만들었다. 6.25 진중일기는 전쟁이 치열했던 1951년부터 4년간 아버지가 군 복무 중 틈틈이 쓴 기록이다. (1951년 9월 14일) 말금. 어제 근무는 2시부터 6시까지였다. 근무 중에 문득 생각을 해보니 오늘이 추석이다. 둥근 달을 바라보니 명랑하기가 무한하다.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그리운 내 고향이 떠올랐다. 내용은 대부분 전쟁이라는 상황만 빼면 평범한 일상 이야기. 아버진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을까?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날도 더운데 수고가 많네. 뭐 제상 받고 많이 받는 것보다 살아서 받으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어머니는 70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게. 벌써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인데. 그러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가 이제 결혼을 동네에서 하셨잖아. 그래서 뭐 하여간 결혼 얘기도 몇 번 듣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6.25가 터졌잖아. 한 달 넘어서. 한 달 좀 아웃에. 그래서 그때 엄마 심정이 어땠는지. 같이 피난을 갔지. 피난 갔다가 6.25가 인민군들이 내미니까 저 서면 고동거리라는 산골로 들어갔어요. 서원에. 그리고 피난해다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총 한 번 못 쏴보고 피난을 댕길 수 있냐? 여보, 당신 저 국군들이 수복해 올라오면 당신은 군대로 들어가.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보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나도 정말 그 생각이요. 이념의 대립이 만들어낸 민족의 비극 6.25 전쟁. 그 시작은 북한의 38선 기습 침공이었다.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자 참전을 결정한 유엔군.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반격의 발판으로 타진 후 9월 15일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서부터 국방군이 올라오니까 이제 쫓겨다닐 필요가 없다고 아버지가 뭐 전투경찰로 나간다고 가버리곤 연락이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빛바랜 문서들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바로 강원경찰 인사기록 카드. 1950년 10월 20일 순경 발령.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한 아버진 왜 군인이 아닌 경찰이 되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강원경찰 박물관을 찾았다. 해방과 동시에 남한의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면서 시작된 경찰의 역사. 박물관엔 경찰의 활약을 담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엔 전쟁 당시 경찰의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시품도 있었다. 예, 저기 아버님이 강원도 경찰로 처음 투신을 하셨는데 강원도 경찰의 역사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감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경찰의 역사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선동희 경감. 선 경감은 강원경찰 전사를 통해 6.25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은 점차 군대와 협력하여 전투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 수복작전, 대구 방어작전 등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선생님, 저희 박순홍 경사님에 대한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네, 마침 이제 저희가 호국원에 아버님 모시느라고 그 경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받았어요. 이제 어머님이 그때 우리 한국군들이 밀고 올라왔을 때 경찰에 이제 입문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때 그러면은 뭐 무슨 그냥 지원만 하면은 다 됐던 건지. 저희 경찰은 6.25 때도 네. 이제 경찰관을 채용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 6.25 당시 이제 입직을 하셨던 네. 선배 경찰관님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시험을 그 당시에도 필기 시험을 전시 중에도요? 네, 필기 시험을 보시고 네. 그다음에 선발됐다고 해서 그냥 뭐 전투에 바로 투입되거나 이러진 않고 네. 소정의 기본적인 그 전투 훈련 할 수 있는 총기를 다룰 수 있는 네. 그 네. 정도의 소적인 교육은 네.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선배님들이 지금 아, 그랬군요.
사진상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네네네. 몇 장 보시면 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 강원 경찰이 6.25 전쟁 중에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거 무슨 사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네. 강원 경찰이 6.25 당시에는 경찰 학교가 춘천에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영월에 있는 보덕사를 저희가 임시로 경찰 학교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 절에 가서 그럼 교육을 받았군요. 전쟁 중에도 경찰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선배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어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영어 교육도요. 그리고 영어 교육은 미 육군 뭐 하사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간단한 뭐 알파벳, 그다음에 단어 위주, 그리고 뭐 인사말 이런 이제 간당간당한 영어 교육을 그 당시에도 했다고 합니다. 춘천 대첩에 초석이 됐던 영월의 보독사에서 경찰 교육을 받은 아버지는 어디로 배치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록화돼 보면은 아버님이 50년 10월 20일에 예. 이제 순경에 임명됐고 경찰에 투신한 거로 돼 있고 강원경찰국 구대대에서 복무를 중에 이 해병대로 파견이 되셨습니다. 네. 파견이 되셨고 당시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은 국군과 연합군은 그대로 북진해 평양까지 탈환하지만 대규모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북진하던 연합군은 장진호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된다. 결국 중공군에 밀려 다시 서울 이남으로 후퇴했다. 3개월 후 서울을 재탈환하지만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38선 부근에선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전장의 지리와 상황에 밝은 강원경찰이 미 해병대에 파견되면서 아버지의 일기는 시작된다. 1951년 4월 29일 월요일 맑음. 오늘 오후 3시에 홍천에서 출발하여 홍천군 남면 화전리에 6시에 도착하였다. 소속은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였다. 처음으로 양식을 먹는데 식사 후에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 후 소대 편성을 다시 하여 소대별로 집을 찾아 머물게 되었다. 아버지가 합류한 제1해병사단은 어떤 부대였을까? 그 단서를 얻기 위해 전쟁 기념관을 찾았다. 마침 6.25 전쟁과 관련된 희귀 자료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전쟁을 글로 기록했듯 이민식 작가는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사였던 그는 6.25 전쟁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특히 참혹한 전쟁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전시관 한켠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발견했다. 6.25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병대의 모습이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6.25 전쟁 전후의 다양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수집하였다. 이 영상 기록에 미 해병대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을 기록했네요. 아버님 일기에 보면은 51년에 미 해병대가 연합작전을 수행한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뭔가 좀 아버님 일기에 관련된 미 해병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 해병대 영상이 보관된 아카이브 센터. 지난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어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맞붙었던 아주 복잡하고도 특이한 형태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군 기자를 비롯해 전쟁에 참전한 미군도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기념일광경 제1연대 제1해적사단. 이거 뭐지? 당시 촬영된 영상이 이곳 아카이브 센터에도 보관되어 있다. 미 해병대 영상을 검색해봤다. 혹시 그 영상을 찾는다면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침내 발견한 미 해병대의 영상. 아버지의 일기 속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펼쳐졌다. (1951년 5월 12일) 오늘은 트럼프 카드하는 구경을 갔었다. 미군들과 한국 병사들이 같이 트럼프를 하는데 미군이 돈을 잃고 있었다. 1951년 6월 1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물을 들어 나가보니 미군 부상자가 5명이나 내려온다. 수천리 타양에 와서 비참하게도 부상을 당하는 미군들을 보며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1951년 7월 4일) 오늘은 미군 위문 공연이 있다. 아침부터 구경할 군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심리 전방에 있는 3대대에 배속된 전우들도 왔었다. 같이 앉아 일선에서 전투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기타 및 바이올린을 켜는 음악이었다. 참으로 잘들 연주하였다. 그 다음에는 웃기는 얘기를 하고 노래하는 것 같았으나 듣고도 알지 못해서 재미가 없었다. 미군 부대에서의 일생을 적은 아버지의 일기는 과연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영상 현대사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을 거예요. 마지막 PPT 그 전쟁 속 생활 모습에 관한 영상 오늘 보는 걸로 합니다. 한 대학에서는 전쟁과 전투가 아닌 6.25 전쟁의 이면에 대해 공부하는 강의가 인기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됐어.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공고를 내는 거야. 서울이 수복됐다. 이게 종로 내거리가 이제 정돈된 거야. 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서울에 미 해병대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태극기를 앞세우잖아. 이 다 경찰들이지. 요거는 이제 50년 12월 11일부터 흥남 철수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대가 마지막 부대야.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미군 부대인데 마지막으로 모든 부대들이 다 철수되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보세요. 군대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할아버님이 지금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야 사니까. 이 강의를 기획한 노성호 교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전쟁의 이면, 전쟁을 겪은 개인의 이야기를 찾아 연구하고 있다. 전쟁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립니다. 네. 네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네,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죠? 아이, 그럼요. 예. 치열한 전투보다는 전쟁 중에 겪은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담은 아버지의 일기. 이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예, 저희 아버님 일기를 보면은 너무 평이해서 도대체 이게 뭐 전쟁인가 이런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영상에 또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258A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8258A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문 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 해병대와 통합된 한국 경찰 병력의 사열이다. 네, 제목이 이게 미군은 이제 이게 미국은 영어로 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장소는 마산이다. 날짜는 1950년 8월 26일이다. 자, 지금 여단 지휘소에 이게 마산이라는 건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소리는 안 나지만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원과 통합된 자 여기 이제 군악대가 있고 해병대원과 통합된 대한민국 경찰 병력이 경찰 병력. 한국 경찰이 이때 해병대의 마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때 이미 이제 미 해병의 복장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열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대위가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은성,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은성인지 모르겠지만 부은성, 부시네요. 예. 부은성이라는 한국군 대위가 지금 이렇게 사열을 이분을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사진이 명확히 나오니까 사진이 나오죠. 네, 명확히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50년대 이때의 기록을 남긴 어느 분이 계셨다면 이 부대가 어느 부대고 누구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지금 선생님 아버님의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개인 미시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뎁스가 그 전쟁사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의 기록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여력이 개인의 기록보다는 공적인 기록들을 찾고 그리고 문서에서 이제는 영상이나 사진이 첨부되면서 더 풍성하게 더 리얼리티가 있게 그렇게 된 데다가 여기에 이제 6.25 진중일기 같은 그 의미는 그런 것을 더 풍성하게 개인의 감성이나 개인의 승리와 패배만 남는 냉혹한 전쟁의 기록에 아버지 일기는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미 해병대에 파견되어 훈련과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지던 아버지의 일기에 큰 변화가 생긴다. 용감하게도 양보지구를 밟게 되었다. 1951년 5월 31일 오늘은 용감하게 양구지구를 밟게 되었다. 고지로 배치되어 미군 병사 2명과 3명이 보초를 서는데 적포탄이 부대 주둔지를 넘어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양구. 6.25 전쟁 당시 양구는 최대의 격전지였다. 중공군의 개입 이후 강원도 일대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다. 아버님이 미 해병 1사단과 연합 작전을 했다고 일기에 처음 나오는데 미 해병 1사단의 전쟁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1951년 6월 2일 오후 2시쯤 되어 적포탄이 날아온다. 세 발째 떨어질 때 가련하게도 미군 5명이 쓰러지고 부상자가 3명 났다. 그것을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인명은 제천이다. 용감히 싸우다 죽자. 양구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중공군. 이것을 뚫지 못하면 북으로의 진격은 불가능했기에 국군과 연합군은 방어선을 뚫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아버지가 속한 미 해병대는 도솔산을 맡았다. 도솔산 전투가 51년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치열하게 진행된 걸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도솔산 전투 시작일 아버지의 일기의 내용은 달랐다. 6월 4일 비. 며칠 전에 교대한다고 하더니 오늘 후방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뻤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고지에서 내려와 보행으로 출발하였다. 60리를 걸어서 행군하는데 질퍽거리기 한이 없었다. 오전에는 양구에서, 오후에는 원통이다. 도솔산 전투가 시작된 6월 4일 후방으로 철수한 미 해병대.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했다. 수소문 끝에 또 다른 기록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도솔산 지구 전투 위령비다.
도솔산 지구 전투 위령비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가 도솔산 전투를 치르기 전 아버지가 속한 미 해병대가 3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물러난 것이었다. 아버님이 이제 6월 4일 미 해병대와 같이 다행히 이제 교대가 돼서 아버님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만은 우리 해병대가 너무 많이 희생당해서 가슴이 정말 찡하고 아픕니다. 도솔산 전투에서 전사한 아군은 약 700명.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승전보였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버지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51년 9월 22일 미군 10여 명이 들것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물으니 부상자가 생겼다 한다. 들으니 미군 전사자 2명, 부상자 2명. 우리 측에는 아침에 담배 피우고 헤어진 상위군이 전사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벼란간 몸이 떨리며 아까운 전우가 사라진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였다. 양구에서 다시 한번 치러야 했던 전투. 이번에도 아버진 죽음에서 비껴났지만 동고동락했던 전우를 잃고 말았다. 미 해병 1사단과 연합작전 시 1기가 평이하게 진행이 되다가 9월 22일 날 갑자기 미 해병대 2분과 그리고 전우 1분이 전사하는 내용이 일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이 현장에 와 보니까 펀치볼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펀치볼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20일 넘게 벌인 치열한 전투. 아군 약 500명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를 계기로 국군과 연합군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에겐 희소식이 찾아왔다. (1951년 10월 10일) 오늘을 끝으로 전선에서 쓰는 일기는 마지막이다. 내일은 이동하여 통천으로 나가는 것이다. 아, 참으로 지루한 6개월이란 생활이 지독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2024년. 어머니의 92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자식들 건사하느라 평생을 바쳤다. 효심 깊은 오남매의 손주들까지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지만 유교 땐 기관 운명이 따로 없었다. 해병대 작전이 10월에 끝났어요. 끝나고 원주경찰서로 다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 복직을 이제 원주경찰서 발령이 나서 거기다 이제 살림을 이제 해보겠다고 거기다 방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그러다가 징집을 당하신 다시 군대를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다 접었어. 그래 근데 아무튼 이제 또 전혀 군대로 가는 바람에 알아 싸가지고 큰 집으로 들어오고. 네, 어머님은 들어오시고 큰 집으로. 아버님은 이제 다시 제주도로 훈련 받으러 가셨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1951년 7월부터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휴전회담 기간 동안에도 군사작전은 계속됐다. 휴전에 앞서 영토를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계속된 전투로 사상자가 늘어나자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학도병을 모집하고
전역한 사람을 다시 전쟁터에 보내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쟁에 나간 아버지의 경력도 군복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1952년 10월 7일) 오늘 오후 5시에 횡성읍에서 징집을 당하여 군청 후정에서 식을 마치고 횡성읍에서 숙박하였다. 1952년 10월 8일 자동차 12대가 장정들을 가득 싣고 원주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서에는 큰어머님과 아내가 환송을 나왔다. 자동차는 쏜살같이 달린다. 그때 기분은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의 전장에서 돌아온 지 1년 만에 다시 입대한 아버지. 훈련병이 되어 도착한 곳은 제주도 남서쪽의 작은 마을 대정이었다. (6.25) 당시 이곳엔 육군 제1훈련소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육군 제1훈련소 정문 앞에 와 있는데요. 아마 이 정문 앞에 여기가 이제 강병대라는 큰 이제 전시대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왔듯이 복장 단정 이렇게 이제 그 헌병이 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은 그 가운데 옆에 도람강을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서 헌병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일로 이제 병사들이 지나갔던 것 같고. 전쟁을 피해 대구에서 제주도로 급하게 이전한 훈련소는 제대로 모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 이곳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 대정의 역사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관에서 흔적을 찾아보았다. 그 당시 면사무소로 사용되던 아담한 2층 건물 안에는 의외로 많은 사진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군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눈에 띈다. 대정읍 향토사학자 김홍철 씨는 평생 대정읍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수집해왔다. 그중 몇 장의 사진에서 육군 훈련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예, 이 사진이 송악산 진지동굴로 돼 있는데 여기서 무슨 훈련 같은 걸 했나요? 그 당시 분들이? 요 안에 보면은 네. 분지 형태로 돼서 분화구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중 분화구 속안에 네. 꽤나 넓은 지역에서 네. 침투 훈련, 아, 각계전투 훈련 침투훈련, 그런 걸 많이 각계전투. 했죠. 아, 이게 도착하는 그렇지. 모습이네. 여기 이제 도착하는 거 처음 이제 훈련병들. 그래서 아버님도 야. LST 타가지고 이쪽으로 그렇지. 상륙을 해가지고 예, 여기 길 따라 쫙 갔나 봐요. 아. 야, 진짜 이게. (1952년 10월 19일) 포항 온 지 8일 만에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1952년 10월 20일 가는 도중에 일어나서 보니 폭풍이 심하여 금방 뒤집힐 것만 같았다. 오늘은 태평양 넓고 허허로운 바다에서 1950년 10월 21일 오늘 새벽 5시에 제주항에 도착. 아버지의 일기 속 이야기처럼 훈련병들은 상륙함을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착지는 제주항이 아니었다. 저쪽 끝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저쪽 저 끝에. 끝까지 완전히 백사장이었는데 네. 이 해안을 일러서 네. 황우치 해안이라고 해요. 황우치 해안. 예. 예. 그래서 여기로 저 LST가 들어왔어요. 경수봉함이지. 네. 여기에 아까 우리 저기서 봤던 것처럼 5 to 7, 네, 네, 5에서 네. 7까지 네. 선석 자리가 저 끝에서부터 저까지입니다. 아, 여기. 네, 그래서 네. 저기 보이는 그
하얀 표시가 있네요, 저기. 글자로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저것이 바로 선석 지정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 네네네. 원경은 아니지만은 네네. 바깥 바다에서 보고. 저걸 보고 저기가 우리 자리다. 아니면 이쪽에는 메토 자리다. 네, 이쪽은 네. 메탐 자리다. 네.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꼬박 이틀 동안 군함이 아닌 전차 상륙함을 타고 거센 파도에 시달리며 바다를 건너온 훈련병들. 제주에 첫 발을 디딘 그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훈련소를 향해 도보로 이동했다. 훈련소는 송악산 북쪽 탄산과 모슬봉 일대로 약 10만 명이 함께 생활하는 거대한 천막 도시였다. (1952년 11월 1일) 오전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1시에 입대식을 거행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유서를 쓰고 손톱, 발톱, 머리를 잘라서 봉투에 넣었다. 한순간 생과사가 갈리는 전투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훈련병들. 육군 제1훈련소는 변변한 교육시설은 없었지만 주변의 지형구와 지물을 이용해 16주 동안 기초훈련을 실시했다. (1952년 11월 8일) 7시경에 일조조모를 마치고 오전에는 어깨총을 교육, 오후에는 각개전투 훈련을 교육함. (1952년 11월 27일) 6시에 기상하니 구름이 가득 낀 날에 비가 내릴 듯하다. 오늘은 돌격소총의 명칭 분해결합 교육이었다. 1952년 12월 4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내린다. 오전 3시간을 눈이 오는 것을 무릅쓰고 사격 연습을 하였고 학과 중에 명령이 내려 학과 중지를 하고 귀대하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학과 개시 명령이 내렸다. 산골에 살던 강원도 토박이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또 지옥과도 같은 전쟁터에 다시 나가야 하는 심정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다. (1952년 12월 25일) 방어진지 근무를 하였음. 아버지의 훈련소 일기는 입소 2달 만인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훈련을 제대로 마쳤는지 어느 전투에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해볼 수 있는 건 전선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8주 만에 훈련을 마치고 전투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다. 아버지의 일기가 끊긴 1952년 당시 전쟁의 양상이 어땠는지 추적했다.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한 다양한 6.25 관련 연구자료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1952년) 전쟁의 화두는 휴전회담과 고지전이었다. 1951년 11월 공산진영과 연합군은 휴전선 설정에 합의했지만 국경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양측은 서명을 미루고 고지를 점령하는 목숨을 건 사투, 고지전을 계속했다. 특히 화살머리 고지는 백마 고지와 함께
정전협정 직전까지 쟁탈전이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대다. 1952년 가을 공산군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하자 우리 군은 결사항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뒀다. 고지전 당시 떨어진 포탄이 1000발이 넘을 만큼 치열했던 화살머리 고지. 여기에 교통호에 우리 그 국군 전사자가 많이 묻혀요. 휴전 이후 비무장지대가 되어 이곳 화살머리 고지에 묻힌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9년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공군 전술은 우리를 포위한 후에 공격은 포위 형식으로 막 해도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가 먼저 피탈이 되고 우리 통신 두절되니까 A 고지에 있던 우리 국군은 이 B 고지에 있던 중국군이 점령 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피탈된 건데. 이 고지전에 아버지도 참전했을까? 이곳에 와보니 아버지의 일기장이 비어있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전장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1953년) 여름 휴전협정이 맺어진다는 소식에 남한에서는 연일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전쟁이 끝난 것이다. 전쟁이 멈춘 후 아버진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일기에 의하면 아니다. 제주도 훈련소 이후 멈춘 전장 일기가 1955년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55년 5월 4일 맑음. 어제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아침 식사 후에 청소를 하고 위장을 한 후 중대 방어 훈련이 실시되었다. 아버지가 속한 부대는 강원도 양구에 자리 잡은 제21 보병사단.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충성! 21사단 주임원사입니다. 네, 사단 반갑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네, 박정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백두산 부대는 1953년 1월 15일 부대 창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백두산 영공에 태극기를 꽂아 통일의 선봉장이 되라는 희호 아래 창설이 된 유일한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하면 네. 아버님께서는 네. 건모상 지구전투에 참여하신 걸로 네.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52년 12월에 훈련을 마친 아버지는 20일 후 창설된 제21 보병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여기 있는 6호 여단 네. 제4제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네. 이때 당시 아버지가 속한 부대는 건봉산 지구를 최종 탈환하면서 남한의 영토를 만들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양구를 지키며 무장 공비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때 지킨 땅엔 후배들이 있다. 여기도 이렇게 바람이 원래 좀 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추우니까 한겨울이나 언제까지 눈이 내려요? 눈이? 이번 연도는 5월 달까지 왔습니다. 아, 5월 달까지. 저도 동부철책을 지켰던 선배로서 이렇게 늠름한 후배들을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두 분 보직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솔중대 K201 유탄수 1병 김민영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솔중대 K16 기관총사수 1병 이요찬입니다. 이런 고지를 지키는 후배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험난한 고지에서 어떻게 전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도솔중대 주둔지도 저희 선배 전우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55년 6월 3일 장장 5년에 걸쳐 쓰여진 전장 일기는 끝이 났다. 아버지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나고 경찰로 복직한 아버진 정년 퇴임 때까지 30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다. 늘 비상구와 출동의 연속이었지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전장 일기를 더듬어 보니 아버지가 전쟁 얘기를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 것 같다. 가서 아버님의 행적을 쭉 또 빈 공간들을 찾아가면서 아, 이래서 아버님이 전쟁 얘기를 안 하셨구나, 6.25 얘기를 안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사실 굉장히 과묵하세요. 굉장히 본인한테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저랬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제 전쟁에서 잃은 또 전투에서 만났던 많은 전우들, 만나지 못하는 전우들 때문에 본인이 그분들의 소임까지, 그분들의 삶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승리와 패배만 남는 전쟁의 기록. 아버지의 기록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편의 시로 끝을 맺는다. 전쟁의 포화 속에 한 인간의 소중한 삶은 평화를 기원하고 있음을 아버지의 전장 일기는 증언하고 있다.